모두들 이순신 장군님 알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지킨 위대한 장군 말이야. 우리는 흔히 이순신 장군님을 일본에 맞서 나라를 지킨 바다의 영웅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이순신 장군은 바다뿐 아니라 먼 북방에서 여진족과도 용감히 싸웠던 장군이었어. 오늘은 이순신 장군님이 북쪽의 작은 섬 녹둔도에서 우리나라를 지켰던 이야기를 들려줄게. 녹둔도는 멀리 두만강 하류에 있는 작은 섬이었어. 그곳은 여진족과 가까운 국경에 있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 이순신 장군은 그곳을 지키는 임무를 맡아 병사들과 함께 섬에 주둔하고 있었단다. 그날도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과 함께 방어 태세를 점검하며 섬 곳곳을 둘러보고 있었어. 울타리의 말뚝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병사들의 화살과 창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며 그는 말했어. 이곳은 백성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적이 침입하더라도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자. 하지만 섬의 강 건너편에선 불길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 여진족의 마을 쪽에서 말 울음소리와 연기가 자주 보였지. 병사 중 한 명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어. 장군님, 강 건너에서 여진족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가 꽤 많아 보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강둑 너머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 그리고 병사들에게 말했단다. 모두 방어선을 점검하라. 언제든 싸울 준비를 하자. 며칠 후 한밤중에 고요함을 깨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 병사들이 잠들어 있던 진영 주변으로 강을 건너온 여진족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지. 적은 횃불을 들고 말을 타고 있었고 강둑 너머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였어. 적이다. 모두 일어나라. 병사들이 긴장하며 무기를 들었어. 이순신 장군은 진영의 앞쪽으로 나서며 칼을 뽑아들었지. 그의 검이 달빛 아래에서 번쩍였어. 침착하라. 적이 가까워질 때까지 활을 쏘지 마라. 여진족은 말을 타고 빠르게 돌진하며 진영을 포위하려 했어. 하지만 병사들은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화살을 날려 적의 말을 넘어뜨렸어. 강둑에 갇힌 말과 여진족 병사들이 넘어지며 진격이 늦춰졌지.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어. 1000명이 넘는 병력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조선군은 겨우 몇십 명의 병력으로 그들을 막아야 했단다. 적이 진영 가까이 도달하자 이순신 장군은 칼을 휘두르며 직접 적들과 맞섰어. 이곳은 조선의 땅이다. 우리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는 빠르고 정확하게 검을 휘둘러 적을 물리쳤지만 적은 끝없이 밀려왔고 병사들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어. 여진족들이 진영 안과 마을로 침투하고 일부 여진족들은 조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말을 타고 섬을 빠져나가려 했어.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끌려가는 모습을 본 이순신 장군은 이를 악물었지. 저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이순신 장군은 칼을 높이 들고 병사들에게 외쳤어. 포로로 잡혀간 백성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 모두 나를 따라라. 병사들은 지친 몸에도 강둑 아래로 달려갔어. 여진족은 포로를 데리고 말을 몰며 빠르게 움직였지만 이순신 장군과 병사들은 용기를 내어 추격했단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자. 숲길과 강변을 따라 적을 추격하며 병사들은 온 힘을 다해 싸웠어. 이순신 장군은 빠르게 달려 적의 병사를 검으로 물리치고 포로로 잡혀가던 백성들을 차례로 구출했지. 마침내 그들은 백성들 중 절반 이상을 되찾는 데 성공했어. 적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황급히 도망쳤단다. 전투가 끝나고 병사들은 강가에 모여 숨을 돌렸어.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순신 장군과 병사들에게 감사했지.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어.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싸움 속에서도 백성을 위해 싸웠다. 비록 모두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다음에는 더 철저히 준비해 우리의 땅과 백성을 완벽히 지킬 것이다. 병사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단다. 장군님과 함께라면 어떤 싸움도 함께 하겠습니다. 결국 녹둔도에서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과 힘을 합쳐 포로로 잡힌 백성들을 되찾고 적을 물리쳤지만 모든 백성을 구하지는 못했어. 녹둔도에서의 아쉬움은 여전히 이순신 장군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여진족이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 조선을 비웃으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적들은 그들의 마을 시전부락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것이었어. 이순신 장군은 이를 듣고 굳은 결의를 다졌지. 조선 조정은 녹둔도를 습격했던 여진족에 맞서 반격하기로 결정했어. 이번 전투의 지휘관은 북병사 이일 장군이었고 이순신 장군도 승자 총통 부대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단다. 출정 전날 밤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과 함께 작전을 준비하며 말했어. 이번 전투는 녹둔도에서 당한 아쉬움을 되갚는 싸움이다. 모두들 침착하게.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대로 나선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병사들은 그의 말을 듣고 각자의 위치로 흩어져 준비를 시작했어. 이순신 장군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혼자
속으로 다짐했지. 이번에는 백성을 완전히 지켜내겠다. 적에게 다시는 우리를 비웃을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시전부락은 깊은 산 속에 자리 잡은 마을이었어. 높은 나무들 사이로 여진족의 집들이 보였고 마을 한가운데는 커다란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 적들은 횃불을 밝히고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 그들은 녹둔데서 얻은 전리품을 자랑하며 자신들이 조선을 이겼다고 믿고 있었단다. 하지만 그들의 방심이 조선군에게는 기회가 되었어. 밤이 깊어지자 조선군은 조용히 시전부락으로 다가갔어. 병사들은 나무와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며 적의 움직임을 살폈지. 지금이 적을 기습할 가장 좋은 때다. 이순신 장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병사들은 그의 신호를 기다리며 긴장했어. 발사하라. 이순신 장군의 외침과 함께 승자총통에서 불덩이가 하늘로 날아갔어. 불꽃은 적의 진영 한가운데로 떨어지며 커다란 폭발을 일으켰지. 여진족은 깜짝 놀라 혼란에 빠졌고 곳곳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그 틈을 타 조선군은 적의 마을로 빠르게 돌진했어. 병사들은 적의 병사들을 하나씩 제압하며 마을 중심으로 나아갔지. 이순신 장군은 언제나처럼 병사들 앞에서 칼을 휘두르며 싸웠단다. 우리는 조선의 군사다. 백성을 위해 끝까지 싸운다. 이순신 장군의 목소리는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조선군은 점점 승기를 잡기 시작했어. 적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여진족의 추장 우을기내가 나타났어. 그는 커다란 창을 들고 있었고 조선군을 향해 소리쳤지. 내게 덤빌 자가 있겠느냐? 이순신 장군은 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 그의 손에는 반짝이는 검이 들려 있었지. 나는 이순신이다. 네가 우리 백성을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둘은 서로를 향해 돌진하며 치열한 결투를 벌였어. 우을기내는 힘이 셌고 창을 휘두를 때마다 무거운 바람이 휘몰아쳤지.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빠르고 정확한 검술로 그의 공격을 막아냈어.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이순신 장군은 강한 목소리로 외쳤어. 결국 이순신 장군은 우을기내의 창을 빼앗고 그를 쓰러뜨렸단다. 우을기내는 무릎을 꿇고 항복했지. 우을기내가 항복하자 여진족 병사들은 싸울 의지를 잃고 마을을 떠나 도망쳤어. 조선군은 적의 마을을 완전히 제압했고 잡혀갔던 조선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지. 병사들은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모여 기뻐하며 말했어. 장군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여진족이 다시는 조선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역시 기뻐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이순신 장군은 녹둔돼서 예상보다 많은 적을 상대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더욱 강한 지휘관으로 성장했어.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이지. 결국 이후 철저히 준비한 시전부락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직접 적군의 대장을 사로잡고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어. 이런 경험들을 거쳐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최고의 장군이 될 수 있었단다. 이번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동화처럼 재미있게 역사를 알려주는 우리 아이 첫 역사 채널 구독 부탁드려요.